관심 있을 분야인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몸 안에 영양 상태가 좋아지면 세포가 다시 재생되기 때문에 이 겉으로 영양분을 넣어서 뭔가를 치료한다는 게 피부가 좋아진다는 게 사실은 확률이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이 쓰는 양이 줄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걸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기 시작해서요. 실제로 메라테가 자꾸 호불호가 갈립니다. 얼굴에 굉장히 나쁜 짓 하셨던 분 메라테 화장품 바르면요 막 튀어나오고 흘러내리고 막 찌꺼기 튀어나오고 그럽니다. 양리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근데 또 잘 스며들지 않는다고 불만부터 해가지고 다양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라테크는 원칙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 궁금하신 모든 내용들을 스킨케어와 더불어 아로마까지 사실 시간이 길진 않습니다. 이걸 다 하기에는 몇 시간에도 부족한데 아주 짧게 새롭게 여러분들 리뷰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관심 갖고 공부하실 수 있도록 아주 유능한 강사님이 본인이 직접 체험하고 지금도 열심히 유튜브 방송도 하고 있고 부부가 이렇게 함께하는 강사님입니다. 중간에 본인 소개하겠지만 메라텍을 만나서요 일단 건강해지고 더 아름다워지셨어요. 아마 이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상세한 설명 내용 잘 들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실 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유경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BA 4주차 스킨케어와 아로마 강의를 맡은 이유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며칠인가요? 9월 1일이요. 맞아요. 9월 1일부터는 이제 계절이 뭘로 접어들죠? 가을. 맞아요. 가을이에요. 이제 여름 다 갔으니까 이제 좀 새로운 계절이 오니까 조금 설레시죠? 네. 네. 가을 하면은 떠오르는 사자성어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맞아요. 마치 짠 듯이 청고마비. 맞아요. 청고마비가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고 사람이 살찌는 게 아니라 말은 살찌고 그 뒤에 요즘에 하나 더 붙었는데 미인이라는 말 하나 더 붙었어요. 사람은 아름다워지고 제가 방금 만들었어요. 네, 이제 9월 됐으니까 여름 동안에 막 땀 나고 막 힘들었고 그래서 예쁠 수가 없었잖아요, 그쵸? 막 표정부터 막 너무 덥고 그런데 가을에는 정말 바람 살랑살랑 불고 그쵸? 기분 좋고 맛있는 음식 먹고 피부도 가을에는 신경을 더 써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날이 바로 가을이라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 누구 할 것 없이요 건강해지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게 혹시 뭔지 아세요? 제가 이건 약간 어불성설일 수도 있긴 한데 건강이 사실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아픈 분들도요 여자라면 혹은 조금 더 외모에 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내가 아플지언정 아프지 않아 보였으면 좋겠다가 사실은 더 중요하시더라고요. 건강한 것도 중요한데 건강한 게 속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건강해 보였으면 좋겠다를 더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4주차에 말씀드릴 스킨케어와 아로마 같은 경우는요 내가 건강한 건 우리 저번 시간에 클린가 그렇죠? 건강식품으로 배웠잖아요. 이번 4주차에는 그 속에 있는 건강을 겉으로도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삶의 방식을 배워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일단 앞에서 그렇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12년도의 이제 사진과 2014년도의 사진을 조금 비교를 해봤습니다. 2019년이죠. 2014년에 메라테크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결혼 때 저의 모습이었고요. 한 3개월 정도 만에 이제 클린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한 12kg 정도 감량을 하고요. 네, 체지방률도 30%에서 20% 정도로 떨어지면서 아이도 생기고 굉장히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해오면서 지금은 메라테크의 비즈니스를 주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클린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서 5년 전이잖아요. 5년 전 이 모습과 지금 5년 뒤의 저의 모습 크게 차이 나나요? 좀 괜찮지 않나요? 그렇죠? 5년 감가상각 대비 좀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게 클린은 5년 전에 하고 다시 클린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꾸준하게 유지를 해올 수 있었던 비결이 저는 이 스킨케어와 아로마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요,
우리가 그 클린이라는 거는 아마 다들 해보셨을 거고, 메나테크 제품 나 한 번이라도 먹어본 적 있다.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오, 그쵸? 내려주시고요. 나 메나테크 스킨케어 한 번 써본 적 있다. 네, 한 30% 정도는 아직 안 써보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메나테크 하면 딱 생각이 나는 게 클린, 딱 생각이 나고요. 근데 클린도 너무 좋지만 그 클린과 함께 시너지 낼 수 있는 게 저는 스킨케어, 아로마다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게 이제 사람의 몸이라고 비교를 해볼게요. 왜 스킨케어가 중요한지, 메나테크 스킨케어 왜 중요한지 앞으로 짧게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살다 보면 이게 사람의 몸이라고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지금 이게 깨끗한 물이 담겼죠. 근데 20대 넘어서 30대, 40대, 50대 되면 될수록 이 물이 어떤 색깔로 바뀌는지 아세요? 어떻게 바뀌냐면요. 사람 이렇게. 이게 쌓이는 걸 뭐라고 해요? 독소가 쌓이죠. 독소가 쌓여가지고 이거를 비워내는 작업을 뭐라고 해요? 클린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비워낸다고 비워냈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확 비워내면 여기 찌꺼기 남아있죠? 찌꺼기 남아있는 상태, 이게 클린을 한 상태. 근데 이거를 깨끗한 물로 한번 헹궈가지고 비워내면 다시 이렇게 깨끗한 물로 바뀌죠. 이게 스킨케어와 아로마와 함께 이 이너뷰티와 이제 외부 뷰티를 같이 했을 적에 다시 우리 물내에 깨끗해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저는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클린과 함께 스킨케어를 같이 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 결론으로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11년 아예 메나테크 만나기 전 때 26세 정말 예쁠 나이예요. 사실은 저는 살보다도 피부가 더 훨씬 더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메나테크 만나고 난 다음에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훨씬 피부가 좋아지고요. 2019년에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는 거 찍은 거 캡처를 한 건데요. 따로 뽀샵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피부 상태가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그런 결과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킨케어 한번 시작을 할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어느 정도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한번 내볼게요. 여기 해당이 되는 거는 여기 앞에 있는 앞강의장에 계신 분들만 해당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나 이거 정답 알겠다 그러면 정답 이렇게 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부의 재생 주기는 며칠이다. 정답! 정답! 네, 신현 선생님. 14일 나왔습니다. 14일 맞는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정답! 네, 맞아요. 선생님,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선물. 네,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저 아로마 인헤일러인데요. 네, 피부의 재생 주기는 약 28일에서 30일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30일 대략적으로 이제 여기 피부 표피 세포는 1개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달 정도가 지났을 적에 피부의 세포의 주기가 바뀌면서 내 모습이 조금 변하는 게 최초 30일이구나 이거 생각하시면 좋고요. 자, 두 번째 문제예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는 정답! 정답! 누구셔? 선생님 정답이세요? 정답! 피부! 맞아요 선생님.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뭐 이거 뭐또 물어봐면 그렇죠? 정답이시네요. 정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는 위도 아니고 간도 아니고 장도 아니고 우리 몸을 전체를 감싸고 있는 바로 피부라는 장기입니다. 그런데 이 피부는 무엇으로 되어 있죠? 장기, 그렇죠? 조직으로 되어 있고 조직은 또 뭐로 되어 있나요? 세포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피부 같은 경우는 세포들에 모여져 있는 또 하나의 큰 장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안팎으로 함께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예요. 피부는 내 건강과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 맞아요. 이거는 뭐 누구나. 왜냐하면 우리 피부도 세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좋은 거 먹으면 얼굴에 좋게 나타나고요. 나쁜 거 먹으면 나쁘게 나타나는 거 아마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자, 마지막. 피부 관리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스트레스 제거. 스트레스만 제거되면 피부가 다 반짝반짝해지나요? 그거는 이제 정말 근본적인 원인이고요. 맞아요. 수분 누구세요? 수분. 두 번 받으실 수는 없고. 정답! 누구? 정답. 선생님? 정답! 수분. 맞아요. 용기가 필요해요. 이미 답은 나와 있는데, 그쵸? 손만 드시면 되는데, 그쵸? 근데 정말 수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수분 있어야 촉촉하잖아요. 맞아요. 수분이 있어요. 촉촉해요. 저는 지금 아이가 5살인데요. 지금 1층에서 지금 뛰어놀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의 피부를 만져보면 탱탱합니다. 근데 저희 엄마의 피부를 만져보면 우리 아들보다는 조금 덜해요. 왜? 사람의 몸은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갓 태어난 아기 같은 경우는 70%. 그래서 한 5살, 10살 되면 60%. 점점 50%, 40%, 30% 점점 줄어들면서 피부의 그 탄성도가, 탄력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 1번이 피부에는 수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건 유미노베이션이라는 이 메나테크의 스킨케어 브랜드가 런칭을 하고 나서 이 그림을 가지고 수분이 제일 중요하다라면서 이제 이 차트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잔주름, 칙칙함, 갈수록 처지는 피부 이런 게 다른 뭐 미백이라든지 탄력이라든지 그게 아니라 수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그런지를 제가 여러 가지 책을 통해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론을 짧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뭐 화장품 얼굴에 독을 발라라, 대한민국 화장품의 비밀, 그리고 스킨케어 바이블이라는 3가지 책을 이제 통 털어가지고 얻었던 결론은요. 이 책에서는 점점 사회가 고령화가 되면서 젊은 피부를 원한다. 근데 그 젊은 피부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거는 바로 합성 계면활성제. 너무 나쁜 것들을 쓰지 않아야 된다. 이때는 되게 옛날 책이에요. 그래서 나쁜 거는 최대한 안 바르는 게 좋다. 근데 화장품이 나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지금의 화장품 회사 뭐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 퍼시픽 같은 이런 회사들의 전신이 어떤 회사였는지 혹시 아세요? 맞아요. 화학회사였어요. 태평양 화학이라든지 럭키 화학이라든지. 근데 그 화학회사가 원래 뭘 만들었던 회사죠? 세제예요. 그래서 세제를 조금 더 연하게 만든 게 샴푸고요. 세제를 조금 더 연하게 만든 게 바로 우리의 클렌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나쁜 것들이 때는 잘 지워지지만 이게 건강에는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이제 일본에서부터 점점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2번째 한국에서 나온 책인데요. 여기는 실제로 이제 아모레하고 이런 태평양 이런 곳에서 이제 다녔던 분들이 연구원들이 나와가지고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쓴 책이 이제 이 책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도 웰리스로 가고 있는데 웰리스로 가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한번 변화가 옵니다. 예전에는 화장품을 만들면은요 신고를 했어요. 화장품 성분이 이러이러한 게 있고 이거를 신고를 해서 나라에서 이거는 판매도 돼, 이거는 판매하면 안 돼 이렇게 허가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화장품에 전 성분을 어떤 게 있다라고 그냥 고시만 하면은 그 안에 어떤 성분이 있던지 간에 그냥 고시만 하면은 화장품을 만들 수 있게끔 판매할 수 있게끔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왜냐면 화장품 회사에서는 그거를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이 똑똑해야 된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소비자들이 똑똑해야 되고, 왜냐? 이제는 나라에서도 회사에서도 지켜주지 않으니까 소비자들이 똑똑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소비자들이 똑똑하기 위해서 뭔가 교본이 있어야 되니까 그 교본을 이 책으로 했고요. 꼭 절대 있어서는 안 된, 꼭 피해야 되는 성분들이 파라벤과 색소와 향료라고 딱 집어서 이거 3개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파라벤이라는 성분이 이제 보존제거든요. 화장품을 그냥 생으로 만들면 아무리 천연 원료 좋게 보관을 한다고 해도 냉장 보관을 해도 일주일이면 다 타내버려요. 그래서 보존료가 파라벤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근데 파라벤이 아닌 다른 대체적인 것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너무 비싸서 회사에서 이제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렴하게 그냥 쓰지 뭐 하기 시작한 게 파라벤이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책에 이제 나와요. 유방암 환자분들의 유방 조직을 검사를 해봤더니 그 조직 하나하나에 모두 다 파라벤이 나오더라. 그러면은 분명히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파라벤이 유방암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100% 그 조직이 거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은 연관관계 분명히 있다. 그래서 꼭 피해야 할 것들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나오죠. 좋은 성분, 뭐 알부치닌이, 이베긴이 뭐 이런 것들 정말 많지만 그런 것들이 내 건조한 피부에 들어오면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좋은 성분을 내 피부에 수분이 촉촉하게 있어야지 걔네들이 붙잡아서
내 피부에다가 넣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좋은 성분 이전에 수분이 내 얼굴에 촉촉하게 있어야 된다.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책은 영국의 피부과 의사가 쓴 책인데요. 거기서 이야기해요. 라이프 스타일을 절제해야 된다. 이게 잘 먹고 깨끗하게 씻고 잘 자면은 피부가 나쁠 일이 없는데 잘 안 먹고 그러니까 나쁜 거 먹고 잘 안 씻고 밤에 늦게 자고 이러니까 당연히 피부가 안 좋아지는 거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을 절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서 먹는 영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먹는 영양이 중요하다라는 거 느끼신 일 있어요? 직접적으로 한번 느껴봤다? 아직 그런 경험 없으시죠? 있으세요? 있으세요? 먹는 영양 너무 중요하다? 저 있어요. 제 동생이 피부가 좀 이렇게 좋지 않은 편이에요. 그런데 제 동생이 정말 깨끗하게 씻고 좋은 화장품 뭐 좋다라는 거 다 뭐 직구해서 쓰고 하는데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라이프 스타일을 잘 봤어요. 근데 그 아이가 꼭 했던 게 편의점 음식을 하루에 한 두세 번을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잖아요, 사실은. 간편하기도 하고 요즘에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서 저도 한번 따라 먹어봤어요.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같이 살다 보니까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고 계속 하다 보니까 제 얼굴에 하나 둘씩 뭐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가지고 많이 없어졌는데 그래 이렇게 나오는 거 한번 더 먹어보자 하면서 막 더 먹어봤죠. 근데 여기에 진짜 여드름인지 뾰루지인지 먼지가 계속 나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아니구나. 그래서 그 음식 먹는 것을 중단을 하고 우리 화장품 열심히 꼼꼼히 발라가면서 추위를 한번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한 달이 지나고 한 달 반쯤 지나니까 이게 올라오던 게 이제 점점 내려가는 걸 완전히 느꼈어요. 먹는 영양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음식 안에 들어있는 그 합성 첨가물 이런 것들이 내 몸에서 어마어마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먹는 영양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모이스처라이저가 보습이라는 뜻입니다. 보습, 수분이랑 같은 말이죠. 수분이 내 피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이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 세 권의 결과 피부의 보습, 수분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원론적으로 한번 제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피부의 단면 구조예요. 피부의 단면 구조. 근데 이렇게 보면은 너무 어렵게 생겨가지고 조금 더 편하게 생긴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것도 조금 어렵죠? 그래서 조금 더 도식화를 해가지고 한번 제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싹둑 자른다고 했을 적에 피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 피부에 탄성을 해주는 거 제일 위에 이렇게 만져지는 거 있죠? 여기는 어디예요? 표피예요. 표피고 여기 안에 진짜 나의 이 피부의 탄성을 책임지는 얘를 뭐라고 하나요? 진피라고 해요. 진짜 피부라고 해서 진피. 그럼 진피가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진피의 탄성을 책임져주는 이 기다란 막대 같은 거 보이시죠? 이 기다란 막대. 여기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기다란 막대 여기 보이시나요? 콜라겐이라고 보이시죠? 기다란 막대를 이렇게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얘를 콜라겐이라고 합니다. 콜라겐 들어봤죠? 콜라겐 먹으면 피부 좋아진다? 들어봤죠? 그리고 이 기다란 막대를 움직이지 않게끔 잘 여며주는 동그라미가 있어요. 걔가 뭐라고 써있나요? 엘라스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샴푸에서 들어봤죠? 샴푸, 우리 머리도 다 단백질로 되어있고 하니까요. 이 탄성을 해주는 게 콜라겐하고 엘라스틴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우리 피부의 탄성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사선 막대하고 이거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채워지는 나머지 부분 있죠? 거기가 뭐라고 써있나요? 기질이라는 말 보이시나요? 기질. 기질이 이 막대들 사이사이에 전체의 이 파란색 부분을 뜻해요. 여기가 기질이라고 하고요. 영어로 뭐라고 돼 있나요? 히아루론산이라는 단어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 히아루론산에 해당이 되는 게 수분층에 해당이 되는 거고 우리는 이 히아루론산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피부의 20%는 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이때까지 몰랐는데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에요.
피부하면 히알루론산 중요하다라는 알겠는데 히알루론산이 당글리프다라는 거는 새롭게 알게 된 거고 그걸 메라테크에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시간을 통해서.